안녕하세요. 어쌤입니다. 최근에 대출을 갚지 못하는 차입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금융권 전반적으로 부실채권이 쌓이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. 가계부채는 물론이고 PF 대출도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고요. 근데 반대로 우리 같은 이 NPL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신중하고 꼼꼼한 투자를 이어나가셔야 됩니다. 네, 오늘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NPL 투자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 NPL 투자 사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. 첫째가 바로 일임 투자 방식에서 나오는 사고 유형입니다. 대부법인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해주는 대표자가 투자금을 모집하는 그런 구조죠. 이런 일임 투자 방식은 NPL뿐만 아니라 주식 또 다양한 그런 투자차에서도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NPL 투자는 회전율이 빠르다, 6개월 내에 현금화를 시켜주겠다, 수익률 50% 보장, NPL은 세금도 적다, 이런 식으로 투자자를 현혹시켜서 모집한 다음에 계약서를 쓰고 순간적으로 투자금을 몇십억 받아내는 그런 사기죠. 투자자 입장에서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? 이미 그 주체자, 대표자는 잠수를 탔는데요. 그 돈 가지고 저기 어디 태국 가서 똠양꿍이나 먹고 있겠죠. 아니 태국이 뭡니까? 저 멀리 스페인 가서 모히또나 한잔 하고 있겠죠. 우리가 권리 확보라고 할 때 무조건 채권이 아닌 물건을 잡아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. 그리고 최소한 주체자가 만약에 법인이라면 연협, 재무제표, 신용상태 같은 것들이라도 확인을 하고, 학원이라면 마찬가지로 학원에 대한 그 역사, 아니면 요즘에 그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수강 후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학원은 최소한 한 10년 이상 된 전통이 있는 학원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많은 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. 사기 유형 두 번째가 자본 잠식되는 경우입니다. 투자 주체자가 이렇게 가져온 부실채권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고 권리도 확보를 했습니다.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담보의 감정이 100억짜리인 공장이다. 그 등기부 등본에 1순위 근저당권을 80억이 있었는데 그런 80억짜리 채권을 할인해서 60억에 투자를 했습니다. 한 명당 1억씩 60명이 투자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런데 투자 당시에 몰랐던 타자 때문에 경매가 진행될 때 유찰이 되면서 50억에 매각이 된 겁니다. 그럼 투자자들은 60억을 투자를 했지만 이 10억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되는 거겠죠? 나중에 가서 투자 주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. 계약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 법적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? 실수가 있다면 투자자들이 투자의 대상물, 담보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결과죠. 단순히 그 주체자의 설명만 믿고 투자를 한 겁니다. 그 주체자는 투자의 결과를 떠나서 이미 한 몇억 원 정도 중개 수수료를 챙겼을 겁니다. 비슷한 구조인데 감정가가 100억이었다. 거기에 등기상 1순위로 80억짜리 부실채권을 할인해서 60억에 컨설팅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런데 그 등기상 없었던 선순위 채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나중에 그 근저당권 투자자들은 손해가 발생되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 주체자가 아니 나는 그 물건만 추천했지 그 당신과 나는 그 계약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책임하에 판단하고 투자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법적으로 내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직접 계약서 조항도 꼼꼼하게 판단을 하고 무엇보다도 부동산 담보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. 예전에 제 주변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. 우리 학원을 수강한 수강생인데 우리 학원에 오기 전에 투자를 하게 된 그런 사례인데요. 부동산 강사와 그 수강생 4명이 공동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. 아마도 강사가 직접 투자자의 그 구성원이 되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. 20억짜리 부동산을 일반 매매, 급매라고 하면서 매입을 했는데 강사 포함 수강생 5명이 1억씩 5억을 투자를 했고요. 나머지 15억은 잔금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.
그런데 그 부동산 자체가 아주 형편이 없었던 겁니다. 팔리기는커녕 매달 쌓이는 그 대출 이자 때문에 부담도 점점 쌓여갔는데,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강사는 1억 원을 투자를 하긴 했지만 그 부동산을 중개해주는 담당자의 역할로서 나중에 그 매도인한테 페이백을 1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. 다시 말해서 그 강사는 소유권만 5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지 실제로 투자된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. 잘 되면 이익, 잘 못 돼도 손해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위치였던 거죠. 아마 그 강사도 지금 어딘가 여유 있게 그 스페인 어딘가에서 모히또 한잔 하고 있을 겁니다. 그만큼 그 사람은 전혀 부담이 없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무조건 안전성을 잘 판단해야 되고, 곳곳에서 유혹하는 투자의 사기를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투자로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잃지 않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